안녕하세요, 잉크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좀 다른 얘기예요. 문구와는 정말 관련이 없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먼저 큰 병 걸린 거 아니니까 혹시나 미리 걱정하시지는 마세요. 저는 평생 제 몸을 특별히 챙기거나 보살핀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었어요. 근데 최근 몇 달간 뭔가 마가 낀 건지 이런저런 건강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제 삶, 일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바뀌었기도 하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책 읽으면서 간접 경험을 하듯이 건강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봅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세운 저희 가설인데 의료인일수록 보통 생각하는 건강 챙기기를 더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뭐에 좋은 음식 먹기, 영양제 수십 가지 챙겨 먹기 이런 거 다 크게 믿지 않아요. 에비던스가 없어. 맨날 에비던스가 없대요. 내 몸이 아프면 그걸 최대한 빨리 낫기 위해서 치료는 열심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저희는 아마 평균 이하로 하는 편일 거예요. 그런데 올해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내가 아프기 전까지는 나는 병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동의하시나요? 나는 큰 병에 걸릴 리가 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병에 걸리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무조건적인 낙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모호하게 낙관적으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처음 닥친 건 건강검진 결과였어요. 제가 올해 3월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뭔가 30이 됐으니까 한번 상세하게 긁어볼까 하고 전체 몸을 한번 긁어봤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을 수면으로 하고 어질어질하게 눈을 뜨는데 시술한 선생님한테 다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죠. 깨끗함을 확인받으려고 한 건데 제 대장에서 2cm짜리 용종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용종이 크기가 작으면 바로 겸사겸사 떼면서 조직 검사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시술하면서 이미 제거가 되고 결과만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데 저는 사이즈가 큰 편이라서 나중에 한 번 더 제거 시술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이후로 진료 보고 시술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대장의 폴립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서 2cm 정도면 상당히 오래됐을 것 같은, 저랑 당직도 같이 쓰고 결혼식장도 같이 들어간 녀석일 것 같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싫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냥 떼야 하겠군 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시죠? 혹시 안 좋은 걸까봐 은은하게 걱정이 되다가 자려고 누우면 그 깜깜한 배경에서 다양한 경우의 상상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폰 집어들고 막 검색을 해보는데 딱 ECM일 때의 가능성은 잘 안 나오고 2cm보다 클 때 암일 가능성이 10%, 20%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이런 건 아주 커져서 암이 발병한 상태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포함된 수치일 거기 때문에 사실 딱 2cm였을 때의 확률은 높지 않겠죠. 설마 20%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은은하게 무서운 상태로 몇 주를 지냈던 것 같아요. 결국 다시 한번 내시경을 하고 그걸 떼가지고 바이옵시를 한 결과 그 덩어리는 선종이었습니다. 대장의 종양성 질환은 흔한 것 중에서 크게 용종, 선종이 있는데 제일 흔한 과형성 용종은 크게 위험한 게 아니지만 선종은 계속 키우면 진짜 암이 될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이에요. 뭔가 선종일 것 같았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잘 제거를 했고 2-3년 후에 추적관찰 검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해서 있는지도 몰랐던 조그만한 물혹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는 진짜 흔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되게 묘한 기분 나쁨이 있습니다. 물론 나아가서 용종, 선종, 혈관종, 진짜 악성 종양을 진단받기도 해요. 제 생각에 특히나 종양성 질환의 불쾌감의 원천은 실제 내 몸이 지금까지의 인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 들어보셨죠? 한 명의 인간은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지는 않잖아요. 이 손을 세포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그냥 손으로 인식해요. 저도 그렇고 내 몸을 살아낸다기보다 내 앞에 세상을 살아내는 느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내 몸을 완벽히 통제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학생 때 배웠던 그 기전. 80억 인류가 한 명도 빠짐없이 겪고 있는 공통의 노화와 쥔 뮤테이션 등등 사람이 조금씩 고장나는 메커니즘이 저에게도 역시나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나를 거시적으로는 움직이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세포 단위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자각? 거대한 무서움? 역설적인 코스믹 호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짜 다행히도 괜히 검사를 하고 싶었던 바람에 제거 타이밍이 되게 빠른 편이었고 결론적으로 잘 제거됐어요. 여기서 중간 결론으로 과잉 진료를 적극적으로 종용하는 건 아니고요. 젊은 분들도 베이스라인을 볼 겸 추가 검사를 한 번씩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저질환 없는 분들도 건강검진 때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걸 추천드리는 거는 뇌 MRA 그리고 30세 정도에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여성분들은 유방촬영술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상에서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생각할 때 발목 이슈가 터지게 됩니다. 무슨 되게 대단한 일을 해낸 것 마냥 마치 제2의 삶을 사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리프레시해서 잘 지내보자 라고 생각하자마자 다쳤어요. 때는 4월 초고요. 사고가 병원 안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날따라 병원이 유독 바빴고 저는 일할 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엄청 빨리 다닙니다. 그날도 굳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마음이 급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버렸어요. 저는 살면서 발목 삐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넘어졌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오른쪽이 이렇게 꺾이면서 깔리면서 넘어진 것 같아요. 넘어진 직후에는 엄청 아프고 뭔가 무서워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방에 가야 될 테니까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뭔가 아프긴 아픈데 뼈가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랬으면 아예 못 걸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상태로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진료를 다 했어요. 근데 넘어질 때 발목에서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오도독 소리가 났거든요. 이거 약간 불길하죠. 그래서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감사하게도 퇴근 때까지 열어있던 정형외과에 들렀어요. 근데 이런 데 가면 관상을 딱 보시잖아요. 제가 너무 웃으면서 들어가니까 그리고 혼자서 잘 걷고 원장님도 별 심각함 없이 계단에서 넘어지셨군요 했다가 초음파로 봤는데 인대가 끊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제 시나리오는 인대가 놀랐네요. 약 드릴까요? 를 상상했으나 갑자기 반깁스 채워주시고 다음날 MRI까지 찍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 복숭아뼈를 감싸고 있는 인대가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앞에 거는 완전 파열, 중간 건 부분 파열이었습니다. 젠장. 완전 파열이라니. 말이 참 무섭더라고요. 희한하게 안에서 출혈이 없었는지 많이 붓지를 않아서 밖으로는 그만큼 티가 안 났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휴식과 재활로 아직까지도 회복하는 중입니다. 이제는 걷거나 가벼운 러닝까지도 문제없이 가능한데 발을 이리저리 회전하다 보면 아직 좀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양반다리를 못합니다. 발을 이렇게 인버전 하면은 딱 아픈데 앞바다리 하늘에 이렇게 딱 눌리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서 아직은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탓을 하자면 복도의 물건 적재 있죠. 그 층만 그런 게 아니고 건물 전체가 이것저것 복도에 자꾸 쌓아놔요. 제가 넘어진 곳도 수술기구를 이렇게 감싸는 하늘색 포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게 되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걸 피해 가려다가 넘어진 것도 있어서 괜히 계속 탓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내 몸에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다 이거랑 거동이 불편하게 다친 건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크게 분류할 때 질병과 외상인 거잖아요. 질병은 내가 뭐 좀 더 식습관을 조심하고 이런 나름의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더 거대한 흐름이라고 생각돼서 운명처럼 받아들여졌던 반면에 외상은 왜 내가 그때 계단으로 가서 왜 2개 남은 줄을 모르고 디뎌서 이런 후회를 계속 하게 됐어요. 게다가 온전히 제가 걸어가다가 혼자 다친 거니까 어디 원망할 데도 없고 참 분통 터지더라고요. 또 외상이 더 직접적으로 몸의 그 기능이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좀 더 사람을 울적하게 만듭니다. 은유로서의 질병에서 쓰전 선택이 질병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곱씹으면서 의미를 덕지덕지 바르고 있는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아니 무슨 삼재야?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너 삼재 맞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삼재의 존재 이유를 알았습니다. 원래 저는 삼재라는 게 대체 왜 있는 건지도 몰랐고 되게 비과학적이잖아요. 모든 원숭이띠는 앞으로 3년 동안 재수가 없다. 그럼 저도 삼재?
제 친구도 삼재? 제 친구의 친구도 삼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 없는 미신이 있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처럼 예상치도 못했던 용종이 발견된다든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인대가 끊어졌을 때 야, 너 삼재라 그래. 날 삼재가 무섭더라. 그런 말이 희한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인간이 참 나약해서 원망할 대상만 있어도 훨씬 마음이 편해지네요. 삼재와 액땜의 존재는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조상님들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들이 미도리 전시 준비를 시작했던 3월의 소화기 내과, 펜쇼랑 강연에서 직접 오프라인 활동을 했어야 했던 4월의 발목을 각각 다친 것입니다. 인대가 한번 끊어지면 다시 붙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로 아무는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몇 달이 지났는데도 발목이 계속 덜렁덜렁하고 계속 삐게 되면은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별 합병증 없이 잘 나았더라도 어쨌든 인대 하나가 없는 거니까 영구히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관절염이 잘 온다고 합니다. 번외로 그때 신체의 제한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보조기를 하고 있던데 지하철을 일단 용감하게 탔습니다. 근데 보조기를 처음 하면 고양이한테 신발 신기면 되게 이상하게 걷잖아요. 걷는 게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년째 다니고 있는 이 역에서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충격이었고, 겨우 찾았는데 무슨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완전 걸어가야 하는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더 힘든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상한 걸음걸이로 계단을 타기도 하고요. 또 발목이나 무릎이 아픈 분들은 내려가는 게 더 무섭고 위험해요. 근데 이번에 인식을 한 게 올라가는 방향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데가 진짜 많잖아요.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죠. 저는 목발도 안 하고 깁스만 한 상태인데도 세상의 난이도가 진짜 두세 단계 올라간 느낌이었는데 진짜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나름 관심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진짜 내 일은 아니라고 정말 무지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그리고 부상당한 저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한 번도 다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우리 모두 나중에 늙는 거는 공통인데, 제가 70, 80이 됐을 때의 시선으로 봤을 때 바깥 활동이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친 이후로 제일 크게 변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너무 애쓰지 말자. 먼저 생각을 할수록 제가 그날 넘어진 게 너무 조급했기 때문인 거예요. 굳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그 좁은 계단을 막 뛰어서 이동을 했어야 됐나? 저는 언제나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을 일부러 태만하게 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열심히 하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은 밀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마치 제가 고군분투를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너무 과잉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일종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아니었을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좀을 떼고 나서 이제는 당연히 안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오만했어요. 누구 맘대로 열심히 살아? 바로 인대 끊어지고 살면서 가장 느릿느릿한 템포가 돼버렸거든요. 원래는 제가 통제하는 제 몸에 상한선이 있는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몸이 부서져라. 밤을 며칠을 생으로 새든 너무 힘들든 그냥 계속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계기로 몸에 대한 무한한 컨트롤이라는 게 판타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음을 알았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대가 끊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더라도 내 신체에 무리가 가진 않는지 내 컨디션의 소리를 들어보는 절차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사 딱 뿌듯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게 지금의 결론이 됐어요. 저 유튜브도 지난 주말에 업로드를 안 했잖아요. 물론 올해부터는 매주 올리지 않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마음 안의 쿨타임인 일주일이 지나면 엄청 초조하거든요. 괜히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이제 혹시 이번 주말에 영상이 올라오나 내심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어떡해요. 못 만들었는데. 나 자신을 끊임없이 푸시하는 그 습관을 진정으로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오른쪽 발목 불편함의 존재감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나를 위하자는 기조가 우세한 것일 수도 있죠. 그래도 앞으로도 제 자신을 너무 이렇게 꽉 쥐고 있지 않으려고 해요. 진짜 큰 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조금 민망스럽지만 저는 이번 봄의 일들로 진짜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단상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너무너무 열심히만 달리고 계신 인코님 있으시다면 혹시 육체는 정신에 지배당하는 부품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무한의 욕심을 내고 계신 건 아닌가 되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원래는 저는 퇴근과 동시에 이닝 출근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딱
집에 오자마자 저녁 먹고서 바로 채널 일을 시작을 하는데 요즘은 의식적으로 쉬기도 하고 막 하다가도 잠시 멈춰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너 혹시 지금 지쳤어? 원래는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남편 올 때까지 아니면 할 일을 다 끝낼 때까지 그냥 계속 뭔가를 했거든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할 일이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는 중간 점검을 할 때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딱 손 놓고 쉬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웃풋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들 제가 전시 끝나고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제로는 시간을 덜 투자하고 있어요. 할 때의 효율이 더 높아지는 건지 정확한 기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뮤지엄 산도 다녀오고요. 국내 여행도 괜히 밀도가 좀 낮은 느낌이라서 거의 안 갔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왔고 최근에 소설 3채에 훌쩍 빠져서 근 몇 년 만에 책을 읽으면서도 뒤가 너무 궁금해서 조급할 정도로 몰입한 독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게임도 해요. 저는 문명 건설 게임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팀버본이라는 치수가 메인인 게임이 나와서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알게 된 게 최근이에요. 인코님들이 요즘 흠뻑 빠져서 하시는 건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그럼 다음은 다시 문구 관련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